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폭설이 내린 광주와 전남 지역은 아직 눈이 녹지 않아서 피해 복구 작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번 눈은 남부지방의 오랜 가뭄 해갈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는데요. 실제 저수율은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양창희 기자입니다. 하얀 눈으로 뒤덮인 비닐하우스. 눈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안에서 보니 구조물이 엿가락처럼 휘어졌습니다. 수확하기 직전이었던 쑥갓은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30cm 가까이 쌓였던 눈이 녹아야 복구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구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녹으면 수영장 될 거예요. 물이 꽉꽉 비닐이니까. 인력 동원해도 많은 눈을 치워서 버릴 데도 없고. 눈이 그치고 조사가 진행되며 전남 지역의 폭설 피해 규모는 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기준 비닐하우스와 축사 172동이 파손돼 전라남도 추산 11억 6천여만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나마 이번 눈이 최악의 가뭄을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지만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지난 2주간 20cm 넘는 눈이 2차례나 왔는데도 동복댐 저수율은 28.4%에서 26.7%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눈이 머금은 습기가 적어 내린 눈의 5%가량만 물로 바뀐 탓입니다. 눈이 물로 이렇게 환산을 했을 때 수상당량비라고 하는데요. 이게 매우 낮아가지고 실제 유입되는 물량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시에서는 계속 시민들의 20% 절감을 요청드리고 있는 겁니다. 폭설 피해에 해갈 기미가 여전히 없는 가뭄까지 호남 지역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KBS 뉴스 양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내일과 모레 호남 민생 행보를 예고한 가운데 검찰이 오는 28일 성남FC 의혹과 관련한 소환 조사를 통보해서 이 대표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이 대표는 SNS를 통해 내일 여수와 장흥에서 안전작업 현장과 전기세 폭등 피해 농업인 등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모레에는 광주에서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를 예방하고 광주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대표가 검찰에 불출석할 것이라는 의견이 팽배한 가운데 이 대표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강원 동해안에서 올겨울 들어 벌써부터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택 화재나 실화 등이 옮겨 붙어서 산불로 확대되고 있는데 이 눈 없는 겨울에다 강풍까지 겹치면서 겨울철 산불이 더 걱정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소식 춘천방송전국 정상빈 기자입니다. 지난 17일 고성에서 난 산불입니다. 건물 화재가 산불로 확산돼 인근 야산 5천여 제곱미터를 태웠습니다. 올해 겨울 들어 강원 동해안에서 난 네 번째 산불입니다. 겨울철이지만 자치단체 등은 눈 걱정보다 산불 걱정으로 정신을 못 차릴 정도입니다. 산불 상황실 24시간 근무와 주말, 평일 비상근무제를 편성 운영하고 있고 산불 신고 접수 시 신속히 상황을 시군과 유관기관에 전파. 겨울철 화기 사용이 급증한 데다 눈 없는 메마른 날씨와 강풍 때문에 산불 위험은 더욱 커졌기 때문입니다. 강원 북부 동해안은 20여일째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야산에는 떨어진 나뭇잎들이 가득합니다. 나뭇잎을 주워보면 나뭇잎이 쉽게 바스라질 정도로 산이 메말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중 산불 위험도 커져 2019년부터 올해까지 강원도에서 산불 조심 기간이 아닌 여름과 겨울철 산불이 전체의 31%를 차지할 정도로 늘었습니다. 건조 일수가 증가를 하고요. 그리고 강원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양간지풍에 의해서 강풍이 많이 부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작은 불씨에도 큰 대형 산불이 발생될. 산림당국은 실화 등으로 산불을 내지 않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라며 담뱃불 투기와 쓰레기 소각 등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강원 산간과 동해안 지역에는 올해 말까지 비 소식 등이 없어 산불 위험이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어서 산림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 우리나라 무형문화재 전통기술 분야는 실생활 수요가 적고 전승자도 찾기 어려워서 점차 그 맥이 끊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사라져가는 전통기술을 도시 브랜드로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한데요. 창원방송총국 김소영 기자가 새로운 길을 찾고 있는 일본의 전통기술 장인들을 만나봤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신칸센으로 3시간을 달려 도착하는 이시카와현 가나자와. 금박과 염색, 칠기가 고루 발달해 공예 분야 유네스코 창의 도시로 지정된 인구 47만 명의 중소도시입니다. 망치가 종이 더미를 두드립니다. 2g의 금 알갱이를 두드려 10,000분의 1에서 2mm 두께로 펼치는 가나자와 대표 특산물 금박입니다. 네츠노시 부자는 이곳에서 4대째 금박 가업을 잇고 있습니다. 한때 가나자와에만 수백 명의 금박 장인이 활동했지만 지금은 20여 명 안팎에 불과합니다. 그나마도 60, 70대가 대부분입니다. 전통 기법을 활용한 금박의 수요가 줄어든 탓입니다. 大量生産できるような箱がやっぱ出てきてからこの昔の技法というのはだんだんとやっぱ廃れるおかしいんですけれども 가업을 잇는 청년들도 줄면서 가나자와시가 보조하는 후계자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가까스로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もともとは結局家業でずっと継いできたものを中からじゃなくて外から入れてどうやっていうことで市の方と協力して今始まったばっかりなんですけど 섬세한 붓끝이 지날 때마다 오묘한 빛깔이 천을 물들입니다. 330년 전통의 일본 염색공예 가가유젠입니다. 22살 입문에 37년 동안 염색 외길을 걸어온 오타 마사노부 씨. 일본의 전통 의상 기모노에서 시작됐지만 장인의 작품 세계는 기모노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한국의 한 아이돌이 SNS에 게시해 유명해진 이 스니커즈 운동화도 오타 씨의 작품입니다. 伝統工芸で堅苦しいので右から左になるんですけど、スニーカーを通じてやったおかげでものすごく向こうから聞いてくれたという。 운동화와 난방, 가방과 명함첩에 이르기까지 젊은이들의 취향과 수요에 맞춰 현대적 감각을 더하면서 과거에만 머물던 전통의 활용 범위가 확장되고 있는 겁니다. 피할 수 없게 된 전통공예의 위기 속에서 활로를 찾기 위한 장인들의 변화와 도전도 시작되고 있습니다. 일본 가나자와에서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네, 다음은 희망 2023 나눔 캠페인 이웃 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광주 동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장염 환자가 잇따라 발생해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동구는 지난 22일부터 어제까지 한 구립 어린이집 원생 27명 가운데 12명이 장염에 확진돼 이들 검체를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동구는 이들이 지난주 목요일 급식과 간식을 함께 먹은 것으로 확인됐지만 정확한 요인은 추정할 수 없다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폭설과 제설 작업으로 도로 표면이 파이는 이른바 포트홀 현상이 속출하면서 광주시가 긴급 보수에 나섰습니다. 광주시는 차 사고 예방을 위해 9개 팀 21명 규모로 운영되는 긴급 보수팀을 꾸려서 오늘부터 407개 노선 599km 구간에 대한 보수 작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도로 파임 현상을 발견할 경우 지자체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밀린 숙제로 지칭한 주요 현안인 이른바 5+1 사업에 대해 광주시가 순항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5개 사업은 복합 쇼핑몰 유치와 전방 일신방직 부지 개발, 백운광장 지하차도 설치와 지산 나들목 진출로 개통, 그리고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나머지 하나는 군공항 이전으로 단기 해결이 어려워서 +1로 분류됐습니다. 광주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복합 쇼핑몰 유치는 물꼬를 텄고 전방 일신방직 부지 개발도 본격화함에 따라
백운광장 지하타도 건설 사업은 이달 말까지 보완 설계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산나들목 개통 여부는 교통사고 위험도 용역이 내년 3월 마무리된 이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소송 중인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은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도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광주 전남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평년 기온을 1에서 7도가량 밑돌고 있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 영하 10도 아래로 뚝 떨어지면서 담양과 화순, 곡성 등을 중심으로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당분간 강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광주가 오늘 아침 최저 기온 영하 4.9도로 어제에 비해서는 조금 높지만 여전히 예년 이맘때보다 추운 날씨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일과 모레도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구름이 다소 많이 끼겠고요. 아침 기온 어제보다 1에서 5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광주와 장성 4도에 머물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6도, 광양 8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1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5도, 영암 4도, 강진 6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도 5도에서 6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당분간 평년 기온을 밑도는 강추위가 계속되겠고요. 수요일 밤부터 목요일 오전 사이에 전남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